자,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이제 58,000원 라인이 이탈되면은 전량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 공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57,800원에 살짝 내려와 있어서 거기서 정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은 재차 이탈이 되면은 전량 매도가 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절반 매도가 됐다라고 설정을 하고 전량 기준도 뭐 난 다 팔았어요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은 4%가 58,300원이었네요. 그러면 전량 매도 된 걸로 할게요. 뭐 돌릴 것 같아서 더 가지고 간다 이런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내일 월요일 날 또 보면 되니까 뭐 막말로 더 들어 올려서 상한가 가더라도 그거는 우리 거 아니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렇죠? 58,300원이 4%예요. 세게 밀리면 3에서 5%라고 그랬는데 하이닉스도 덩달아서 11만 3천 7,300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전체 이제 그 대형주들의 반발력이 매우 좋습니다. 교육용으로 들어갔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쉽지만 뭐 추가 편입은 안 하고요. 오히려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용 기준 정리 기준도 설정으로 잡을 거예요. 니케이 쪽이 보합까지 돌려놨어요. 미국 쪽 선물도 강세로 전환이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도 3에서 5%의 기준을 설정해서 잡을게요. 그래서 일단 맨 마지막 문자를 제외하고 나면은 35,000원대까지의 기준이 수익 범위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를 이번에 우리가 편입 설정을 잡고 대처했던 부분, 그 부분에 변동성 놓고 보시면 요 자락이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 초반이에요. 3만 원 초반, 3만 뭐 500원, 1,000원, 3만 1,000원으로 할까요? 3만 1,0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점까지가 형성이 된 건데 지금 현재 35,400원 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3%, 5%, 34,900원과 35,600원 기준을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할게요. 좀 더 위쪽에서 36,700원 찍고 꺾일 때 기준도 봤어야 되는데 프로그램도 보고 근데 일단은 뭐 개인 선호 창구가 360만 주 매도에 350만 주 매수란 말이에요. 미래에셋도 170만 주 매도에 180만 주.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이 월등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프로그램이 26만 주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마지노선의 범위를 뭐 35,000원으로 일단은 설정을 하고 마지노선의 범위를 그렇게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뭐 훅하고 무너져 내리겠다라는 설정의 기준을 가져가진 않아요. 그죠? 뭐 우리가 일단 어찌 됐든 이 시장의 지수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5,000원 선을 뭐 마지노선으로 차익 실현 범위 기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녹화하는 과정 속에서 되돌리는 흐름 놓고 보고 그리고 기준을 설정을 잡겠습니다. 영선 위쪽에서 다시 여기서 이제 꺾여지면 돼. 꺾여지고 이제 크로스 나오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다시금 수급 범위까지 확인하면서 대처의 기준을 잡을 수 있고요. 한번 이제 고점에서 3% 이상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서 놓고 들여다 보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이수페타시스도 그 문자 사인부터 한번 쭉 들여다 볼게요. 이수페타시스도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문자 사인 전거래일 잠시만요. 2021년도 전일 이수페타시스 문자 사인 좀 뽑아서 주세요. 뽑아놓은 거 있죠? 무방용 데이터를 별도로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PPT 기준에서 설정이 있어야죠. PPT 저한테 있겠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부터 전체 흐름까지 8월 17일께
제가 다운받은 게 여기 있네. 혈식고. 오케이. 차분히 보겠습니다. 뭐 차분히 차익 실현 범위 차분히 설정을 할게요. 급하게 설정 안 해도 돼요. 한미반도체는 일단 공식적으로 제로 베이스라고 치고 다시금 돌려서 초강세 뭐 상한가까지 가더라도 아직 오전장이잖아요. 일단 뭐 3% 5%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2% 4%를 잡았어요. 희한한 기준. 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수급이 꼬여져 있지 않은데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어찌됐든 57,700원이 5%의 기준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설정하실 때는 그 기준도 잡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점대로 설정을 합니다. 일단 뭐 문자 나갔는데 뭐 되돌릴 수 있는 기준은 아니고, 물론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수급 범위를 확인해서 놓고 보면서 재차 설정 범위를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별도의 문제인 거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일단 이수페타시스의 5월 말 편입 기준과 14,000원대 편입 기준과 그리고 7월 14일 날 48,000원의 전량 차익 실현, 그게 38,000원이에요. 그리고 43,300원까지 찍고 3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까지 내려왔어요. 그 기준에서 우리는 16일, 17일 한미반도체보다는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35,500원에서도 편입의 기준을 전일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오늘의 이수페타시스 매수 사인 나간 거 아까 한미반도체처럼 잘라서 올려드리세요. 다 쭉 뿌려드리시고, 이수페타시스의 현재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수페타시스가 저평가 상태는 아니라는 거. 이수페타시스가 저평가 상태는 아니라는 거.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대처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야간에 이제 영상 다 올려드렸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엔비디아발 그 매출이 비중이 좀 많이 있어요. 그쪽 비중이 높은데 엔비디아가 AI 관련해서 아랍 쪽에서도 뭐 중동 쪽에서도 돈을 투자 유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요 부분이 월등히 뭐 확장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서 뭐 매우 긍정적인 흐름.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자체가 5월 말에 사실상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향해서 갔고 6월에 1조 달러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주춤거렸다가 이번에 다시 1조 달러를 또 넘긴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조 달러 공방 또 그 살짝 하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또 들어올리는 흐름, 뭐 이런 기준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엔비디아의 변동성의 확장이 하이닉스, 거기에 또 한미 반도체,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으로 다 연동이 돼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 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제 5월 말에 11,000원대에서부터 들여다봤고, 그리고 43,300원까지 가는 도중에 6차례 전량차익 실현, 5번의 재편입, 그리고 이번에 이제 6번의 재편입이 되는 거죠. 그 재편입하고 16, 17, 그다음에 오늘까지 기준에서 뭐 결과물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수그룹주들이 우리하고는 조금 뭐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방안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수익을 설정할 수 있으셨던 뭐 그런 상황이었죠.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도 펀더멘탈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또 수급 범위도 12%의 매집 이후에 6%가 이제 차익 실현으로 나왔고, 다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거래일 동안에 1% 조금 못 미치는 수급이 형성이 돼서 들어온 거죠. 그러한 흐름들을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는 들여다보는 거예요. 수급이 거래를 터트리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접근했을 때 5월 말 5월 22일 같은 경우가 PR이 6.38배 뭐 이랬습니다. PBR은 뭐 2.94배로 좀 높긴 했죠. 그런데 뭐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 또 성장성에 대해서 또 엔비디아 발 호재에 대해서 시장에서 뭐 긍정적이었고 그런 가운데 일단 시세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프리미엄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조정받았다고 해서 저평가 상태로 해석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절대 아니죠. 일단 어찌됐든 기술적인 분석, 내재 가치 분석은 뭐 이수베타시스를 저평가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심리, 엔비디아발 심리, 또 실적 개선에 대한 심리 이런 겁니다. 이게 다 심리예요. 뭐 실적이 개선돼서 저평가가 아니니까 실적이 개선됐다고 해도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데 수급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외국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냐. 두 번째 기준은 외국 기관의 수급이 없더라도 오늘처럼 한미반도체든 이수베타시스든 거래대금을 최상위로 끌어올리면서의 흐름이 되는 거냐. 근데 둘 다 지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2천억의 거래대금을 어제 넘겼고 그리고 그제도 넘겼고 800만 주 터졌으니까 그제. 그리고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의 흐름. 수급도 들어와 거래가 수반돼. 그 16일 날 31,800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더 밑에서부터 이제 포착이 됐죠. 캡처 한 개 저 정도의 기준이고. 그다음 17일 날 공략주로 1,000만 주 잡아드렸는데 1,200만 주 터지고 변동성의 확장. 뭐 저점 대비해서는 뭐 29,000원 대비해서는 굉장하게 움직였어요. 꼬리가 일부 달렸다 할지라도. 그리고 재차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 우리는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일부 있었지만은 개인 선호 창고에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제 야간에 잠깐 퇴근 이후에 다 올려놓은 부분이에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V1000에 33,150원. 어차피 이 가격으로 캡처해서 넣어놓을 것 같으면 17일 기준에 31,850원이 있잖아요. 근데 장주 13시 방송에도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32,400원의 기준에 V1000 기준을 추가적으로 여기로 넣어놓는다 만약에 한다면 혹은 33,000원 기준이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 대표는 죽어라고 2시 넘어서 추가 캡처를 떠서 올려드렸죠. 이수페타시스를. V1500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대표가 방송 나가서 저거에 민감하게 행위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아니, 막말로 윤정도도 매출을 내야 뭐 월급을 주고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리딩을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방송국 가가지고 10시 수식에 겨우 4종목 떠 있고 13시 수식에는 아예 안 나왔잖아요. 거래가 안 나오니까 전체 시장에 거래대금 죽고 그런 상태에서 13시 수식에 드디어 이수페타시스가 올라오고 15시 수식에 이수페타시스가 올라와서 황의주 씨한테 마이크가 넘어갔을 때 그 짧은 시간에 다시 구동시키고 13시 거 껐다가 15시 거 키고 그거를 캡처해서 이동 중에 2시 8분에 15시 거에 이렇게 뜹니다라고 15시 수식 보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대표는 악을 쓰고 난리를 치고 캡처해서 올려주면은 방송 원고에 이게 누락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 빼먹었습니다. 하나 빼먹기는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두 종목을 악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15시에 뜬단 말이에요. 어제 기준에서. 이 가격보다 밀려 내려가 버리고 2만 원 초반에 내려왔지만은 다행스럽게 매직 계산기에 올려드리고 개별 기준에서는 33,000원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올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시간에 32,700원 그리고 오늘 눌렸다가 또 돌려놨죠. 근데 개뿔이나 뭐 인공지능을 하든 뭐 V1000을 하든 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13시에 V1000 올리는 게 맞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더라도. 결론적으로 어제 2%의 명목 가격의 이탈 차익 실현 범위 개별 기준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자 나간 건 아니었어요.
설정을 잡아드렸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육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지금 이스페타시스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일단은 뭐 이스페타시스의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까지 기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3% 5%가 딱 35,600원이면 아까 돌릴 때 35,700원에 딱 설정을 잡아드렸으면 제일 좋았는데 일단은 좀 더 볼게요. 수급 범위가 프로그램에서는 매도가 있지만 지금의 강도를 띈다는 거는 개인들이 흥분해서만이 아니라 관여도가 외국 기관에서 관여도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도 이제 이 흐름인데 어제 야간 거 시간에는 원고에서 빼버리면 돼요. 원고 뭐 나오면 바로 올려주시고 뺄 거 빼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장악형이 떴고 굉장히 이쁜 그림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 차트 올려드릴 겁니다. 만약에 이스페타시스는 한미반도체는 다행히 차익 실현을 아주 좋은 자리에 최고점에 잘 하고 나온 건데 만에 하나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차익 실현 범위를 놓쳐버리는 흐름 속에서의 중가 형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또 맞는 전략을 꾸릴 겁니다. 일단은 일봉상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일봉의 기준에 우리가 이 똑같이 요 그림을 자른 거거든요. 7월부터 잘랐습니다. 7월부터 잘랐고 요 기준에서 똑같은 줄을 거드린 게 가격 기준에서 유자락 38,000원 우리가 전량차익 실현 6번째 단행한 그 가격 그리고 요 이제 그 31,000원이라는 33,000원대의 요 기준 33,700원의 요 기준 요 기준을 넘길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습니다.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습니다. 전일 거래가 다 수반되어진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오늘의 기준인데 지난주와 어제와 마찬가지로 꼬리가 또 이만큼 달려 있는데 프로그램 수급이 더 월등하게 터져 나오면서의 흐름은 일단은 아니에요. 프로그램 수급이 월등히 더 터져 나오면서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면은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긍정적인 해석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만약에 매도가 줄어들고 개인선호 창구의 매도도 좀 더 확대가 된다면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편입 설정 범위까지도 잡아드릴 수 있어요. 차익 실현이 아니라 원래 차익 실현 범위는 조금 그러면 일찍 설정을 잡았다면은 36,700원 그리고 또 그 위에서 좀 뭐 기준을 잡았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 터트리고의 흐름 그리고 주간 단위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 기준의 설정 범위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거래량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최소 범위가 1,500만 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2천만 주 터져줘야죠. 저 앞에 고점을 넘기려면 거래량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천만 주가 터지면서 7천억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앞전에 1조 수준의 거래대금 터진 거거든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 1조 수준 7, 8천억 8, 9천억 뭐 이렇게 2천만 주가 터져야 그 흐름에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그리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갭에 대한 범위 기준점도 설정이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범위 추세 강화의 범위가 1,500만 주 그리고 최소 그리고 당연히 2천만 주 이상 그리고 요 기준에 갭을 거래를 터트리면서 메꿔서 매우 이뻤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매물입니다. 대형주, 극대형주는 매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기는 얘는 매물이에요. 여기는 그런 기준으로 이제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요 기준에서 이제 그 매직 시그널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 앞전 녹화 부분을 놓고 보세요. 그거는 지금 뭐 시간이 없습니다. 영선을 이제 넘기는 위치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이 꼬리에서 했어요. 이 꼬리에서 했고 그리고 나서 재편입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뭐 재편입 기준 설정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장 부분을 놓고 봤으면 되는데 거래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들어갔다면 요 마지막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여기서는 정리하는 게 옳죠. 결론적으로 이 그 꺾임의 흐름에서의 추이 범위를 놓고 보시면
전체가 다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요전하게서. 그죠? 요게 매직 시그널 활용하시는 방법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갭에 대한 부분을 거래를 터뜨리면서 넘겨줘야 돼요. 몸통으로. 그게 형성이 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수반이 되고 움직임 탄력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일단은 거래가 수반이 1차적으로 됐어요. 됐기 때문에 요 그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할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뭐 AI 관련해서의 설정 범위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기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해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요 기준을 IT 쪽의 흐름으로도 함께 들여다보고 해석을 한다. IT 쪽의 기준에서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요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봉의 기준하고 월봉의 기준도 다 같이 볼 건데 월봉의 기준도 지금 볼 위치인가요? 월봉은 나중에 봐도 되겠구나. 주봉의 기준에 그러면 이제 갭에 대한 설정 범위 그대로 잡아드렸는데 이 차트 부분을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요 기준에서 설정해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요 기준에서 요 차트에서 그대로 설정을 해서 이제 다시금 잘라서 보여드리면은 요 기준을 올해부터 이제 당겨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수급을 놓고 보여드렸습니다. 12%까지 들어왔던 수급이 이 부분이 차익 실현이 한 뭐 6%가 아니라 뭐 한 7, 8% 정도 나왔겠네요. 거기에 이제 조금 개선이 된 거예요. 조금. 그리고 요 라인에서 요 갭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전 고점을 과연 이제 넘겨줄 수 있느냐 기준인데 일단은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봉의 기준에서 3만 뭐 종가가 얼마예요? 3만 종가가 4만 원, 4만 원의 기준에서 또 꼬리의 기준에서 43,300원 요 기준에서의 흐름을 넘길 수 있다 쪽에 무게감을 두는 거죠. 넘길 수 있다의 무게감을.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저점 형식, 저점 기준을 설정 범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7,800원, 그리고 요 기준 1,800원 뭐 얼마로 설정을 했었죠? 어찌됐든 요 기준도 이제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텍스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수페타시스의 기준을 상단 가격 하단 가격 10,000원으로 기준을 잡았네. 2차 목표 주가를. 그래서 46,400원, 42,700원. 굉장히 높게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요 밑에 하단 가격을 이제 10,000원으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줄을 10,000원으로 이동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래가 터지는 흐름에 수급이 꼬여져 있더라도 거래 대금만 터져준다면 뭐 충분하게 시세 분출은 나올 수 있다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의 기준에서 최소 범위를 이렇게 5천만 주를 잡아놨는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5천만 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최소 범위가 이제 7천만 주 이상이고 당연히 이 정도 1억 주가 터져줘야 주간 단위에 그래야 신나는 신고가 랠리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수 있다. 그 기준 꼭 명확히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흐름이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 긍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 기준에 요 높이 1차, 2차까지 하면은 뭐 충분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이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 그리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 수급 개선폭의 강도가 눈에 튀게 이렇게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있더라도 이 정도의 강도를 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타 프로그램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그 자체 매수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의 매수 쪽에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까지. 그다음에 이제 분봉 기준으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 아직 12시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봉 기준에서도 이스페타시스의 차트 부분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봉 그리고 분봉 유무료방에 다 뿌려주세요. 나중에 뭐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봉하고 일봉을 잡아드렸고 거기에 어느 것까지 봐야 되죠? 분봉, 운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5,000원의 명목 가격 기준점을 설정을 잡아놓고 뭐 차분히 대처해도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한미반도체도 뭐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그쪽도 뭐 57,000원대 기준, 56,000원대 기준 요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면 또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수급 범위. 그렇게 해서 뭐 수급 범위 보고 대처하면 되니까 56,500원까지가 이제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기준이지만 재편입의 기준이야 뭐 위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이라서 조금 여유로움을 가지고 대처의 기준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스페타시스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대처 기준이 잡힐 수 있는 그리고 35,700원 요게 이제 3%예요. 센 친구들은 3%또 5%까지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의 변동률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직 계산기를 한번 잘라놓고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한다면 마지노선 범위를 34,9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차익 실현 잡아놓고 되돌리면 되돌리는 흐름의 기준을 잡더라도 근데 요 공식적으로 이제 문자를 낼 텐데 차익 실현도 낼지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잡아내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라고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할지 좀 심사숙고를 할게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의 기준에서도 변동률을 충분히 줬고 그 변동률의 흐름이 그냥 뭐 흥분 상태 개인들이 들어 올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일봉이나 주봉에서 추이가 좋았고 그러면 어제 기준처럼 꼬리가 달렸더라도 다시금 다음 주에 탄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서 막 잘라내고의 기준보다는 좀 더 들여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인 그 문자는 지금 작성을 할게요.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놓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일단은 이스페타시스도 1차적인 목표주가 이번에 설정해서 문자를 발송해드린 1차적인 목표주가 35,000원을 돌파를 했어요. 35,000원을 돌파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2차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처음에 돌파하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목표주가 수정해 드린 부분을 4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점 기준이 36,7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700원 대비해서 3% 그게 35,700원 그리고 5%가 34,900원, 35,600원인가요?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이제 설정을 잡고 있는 건데 조금 지금 요 구간이 좀 아쉬워요. 그 변동률도 그렇고 그 일단은 뭐 5% 수준에서 지지가 좀 일단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매도는 조금 줄고 있고 개인선호 창구도 그렇게 뭐 물량을 떠안는 흐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차분차분하게 오후장까지 보면서 그때 설정을 잡자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망 그러면 일단은 관망 그리고 문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발송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관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뭐 현재가의 기준이 제차 36,000원까지 올라오는데 요 자락에서 이제 맴돌고 거래도 안 실리고 프로그램 개선도 없고 하면 그때 돼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절반이라도 덜어냅시다.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럼 됐죠? 그렇게 해서 일단 영상 올려드리고 문자 발송 부분은 잠시 후에 재차 설정해서 놓고 진행을 해드리는 걸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아쉽지만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걸로. 재편입은 재차 뭐 재편입할 수 있으면 문자 발송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그 수식에 뜨는 종목이 없어요. 13시 수식에 뜨는 종목이 없고 일단 뭐 10시 기준에 뜨는 수식의 종목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불기둥 AI 전체 기준에서만 형성이 돼 있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나 VVIP 방에서 문자도 받고 싶고 다른 거 다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 검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교육 먼저 받으시면서 월요일부터 교육 끝나는 28일까지 VVIP 체험하시고 문자 받으시고 라이브 방송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범위까지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립니다.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어요.